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폴리싱에 앞서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스크래치가 가득한 차량을 광택과 코팅을 통해서 새 차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를 통해서 차량의 표면은 아주 깨끗해졌지만 오염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던 스크래치들이 드러나면서 차량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수월이 가득했고요. 군데군데 아주 깊은 스크래치들도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폴리싱에 들어가기 앞서 도막 측정기로 도장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었었는지, 사고가 난 적은 없었는지 등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도막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전에 체크해야 작업의 정도를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도막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른 채 폴리싱을 하는 것은 어두운 동굴 속을 조명도 없이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의 평균적인 도막은 120에서 140 마이크론 사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폴리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 마이크론 미만으로 도막이 얇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에 맞는 패드와 컴파운드 조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스크래치가 많기 때문에 폴리셔는 커팅력이 가장 좋은 루페스의 LHR21 마크 2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약한 조합인 루페스 화이트 피니싱 폼 패드와 3D의 원 컴파운드를 조합해서 원스텝 폴리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의 가로 세로 길이 약 40cm 정도의 구역에 폴리싱을 해봅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좀 더 강한 조합으로 변경할지 그대로 작업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모든 차의 도장은 단단함이 다르고 스크래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해서 조합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1차 테스트 결과물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데미지 없이 광도가 아주 많이 살아난 모습이고요. 스크래치의 약 80% 정도가 제거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대부분의 오너들이 만족하실 텐데요. 도막도 충분한 만큼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커팅력이 강한 조합으로 레이컨트리의 마이크로파이버 커팅 패드와 코우케미의 H8 컴파운드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폼 패드보다는 커팅력이 더 좋고 데미지를 많이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2차 테스트 결과물을 봤는데요. 커팅력이 높아진 만큼 도장면에 뿌옇게 데미지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문제는 얕은 스크래치들이 제거되면서 숨어있던 깊은 스크래치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합으로 몇 번 더 커팅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표면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의 특성상 반복해서 커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상태에서 패드만 레이컨트리의 로울린트 울 패드, 그러니까 양모 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용 전에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털어내는 건 기본이죠. 양모 패드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에 비해 데미지가 좀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커팅을 반복해야 하는 이 차량에는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 차량에 맞춘 최적의 조합을 찾으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도장면을 깎는 오버커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넷 반쪽을 커팅한 모습인데요. 스크래치는 말끔하게 사라진 반면 뿌옇게 데미지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광도를 올려주기 위해 피니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피니싱은 아까 최초 조합이었던 루페스 화이트 폼 패드에 3D 원 컴파운드로 했습니다. 자,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이야, 이 맛에 폴리싱 하는 거죠? 스크래치를 제거함으로써 광도가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색감까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넷의 가장자리에는 좁고 굴곡진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는 3인치 소형 폴리셔를 이용해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합은 동일하게 레이컨트리의 양모 패드와 코어케미 컴파운드로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폴리셔는 이번에 바토카에서 새로 출시한 S4 무선 폴리셔고요. 바토카 측에서 제품만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외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렉스의 PXE80, 픽시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제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픽시에 비해서 개선된 점도 분명히 보이고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오늘 폴리싱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용해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자, 다음은 휀더를 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수월 맛집이네요. 본넷과 동일하게 커팅과 피니싱으로 나눠서 2스텝으로 작업했습니다. 짜잔! 꽤나 길고 깊은 스크래치가 하나 있었는데도 제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조수석 앞문인데요. 여기도 손잡이 위쪽에 아주 깊은 스크래치가 하나 있었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구역은 전과 동일한 종합으로 커팅과 피니싱을 해 주었고요. 아주 말끔해졌죠. 자, 문제의 깊은 스크래치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부위인 만큼 바토카 S4로 작업을 했고요. 양모 패드로 커팅을 했습니다. 이런 깊은 스크래치를 제거할 때는 약간의 가압과 패드 기울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커팅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깊은 스크래치가 감쪽같이 사라졌죠? 자, 다음은 도어 캐치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서 손톱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손잡이를 탈거하지 않으면 보통 이 부위는 폴리싱이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탈거 없이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운데 마스킹 테이프로 나눠 놓고 폴리싱을 한번 해볼게요. 손잡이 뒤쪽에 좁은 공간을 통해 폴리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도어 캐치 안쪽을 작업할 때는 싱글 회전 모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홀로그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듀얼 모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커팅력이 약간 약한 컴파운드 조합을 쓰셔야 합니다. 작업의 전후가 바로 비교가 되는데요. 작업한 왼쪽에 약간의 홀로그램이 보입니다. 짜자잔! 아주 예뻐졌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요.
밖에 해가 쨍쨍한데 소나기가 오고 있네요.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자, 이어서 필러 쪽을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인 잔 스크래치와 더불어서 뭔가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차장 호스에 긁힌 것 같은데 말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문에도 꽤 깊은 스크래치가 하나 있었죠. 동일한 방법으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참 쉽죠? 트렁크도 아주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수많은 스크래치들 사이로 트렁크를 열고 닫으면서 손가락에 의해 생기는 깊은 스크래치들까지 아주 맛있게 생겼죠? 기아의 엠블럼 위쪽에 좁은 공간에는 3인치 패드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좁은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1인치 패드와 싱글 회전 모드로 공략을 했습니다. 앞범퍼를 끝으로 모든 폴리싱 작업이 끝났습니다. 폴리싱을 했으니 당연히 코팅을 해줘야겠죠. 오늘은 작업성이 간단하면서도 광택감과 동시에 화려한 발수력까지 갖춘 기온코츠의 캔코트 2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팅을 끝으로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간만에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을 작업했더니 팔다리가 좀 쑤시고 아팠는데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재미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